하이, 주린이 주태야. 하이, 하이.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볼게요. ETF부터 실전 전략까지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 모두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ETF 설명은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좀 더 쉽게, 접근성 편하게 한번 찍어 보려고 영상을 켰고요. 오늘 이 ETF 이것만 알면은 주식의 절반은 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가 어렵다고, 주식이 어렵다고, 주식은 무섭다고, 자꾸 망설이고, 아직도 시작조차 안 한, 시작했다가 수익은커녕 손실만 크게 난 사람들. 오늘 딱 5분만 집중해서 영상을 보자. 진짜로 ETF 완전 정리를 시켜줄게. 자, ETF가 뭔지, 지수가 뭔지, 지수형 ETF, 액티브 ETF. 너무 어렵다. 오늘 그거를 한 번에 끝내줄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ETF는 주식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을 이 한 바구니에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바구니로 비교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여기 보다시피 너무 어렵잖아. ETF, 분산 투자, 지수, 주식, 채권. 물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놓는 거예요. 그 분산을 해놓는 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ETF. 그래서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복리로, 복리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단 플러스를 복리로 만드는 투자 방법.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ETF가 뭐야? ETF는 쉽게 말하면 투자 종합 선물 세트야. 삼성전자 하나만 사면 이 삼성전자 회사의 주가, 뉴스, 정보에 의존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잘 아는 주가에만 계속 이 한 종목에만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운전할 때 앞만 보는 그런 잘못된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ETF를 사면 이 ETF 안에 이렇게 하이닉스도 담고 미국 주식도 담고 채권도 담고 안전자산인 금 채권도 담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 뭐 현금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파킹 통장이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린이 입장에서는 주린인데 뭐 사면 돼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 주린이 입장에서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의지도 그러면 결국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이 ETF라는 바구니를 담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의 종목에 하나의 회사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빠져도 뭐 하이닉스가 오를 수도 있고 국내 주식이 빠져도 미국 주식이 오를 수 있고 위험자산인 이 주식들이 다 빠져도 채권이나 금 이런 안전자산들이 수익을 내줄 수도 있는 분산으로서 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만들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장투의 성향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 이 신체도 그렇지만 투자에도 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특정 종목에 너무 몰려있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ETF는 보유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가총액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것도 체크를 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과일로 생각하면 쉬워. 이 개별 주식이 사과라고 하면은 이 ETF는 과일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 과일을 담아서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이 하나의 기업에 집중을 하면 하이 리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이 리스크도 있다는 거야. 위 아래가 훨씬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ETF로 투자를 하면은 로우 리턴이지만 로우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ETF를 깔고 가라고 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바구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돼. 이따가 예시로 줄 거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코스피를 볼게. 코스피도 그냥 코스피, 이 뭐야, 이 코덱스, 타이거, 뭐 이런 거, 솔 이런 거는 그 투자 운용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안 돼.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운용사를 정하면 되는 거고, 이 코스피, 코스피 100 이거의 차이는 토스증권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종목 정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원, 그리고 이제 보유 비중. 뭐 보통 토스증권으로 보면은 10개 종목을 탑으로 잡아줬는데, 뭐 이제 코스피 들어가면 대형주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퀘어, 삼성전기, LG엔솔, 뭐 현대차, 삼바, KB금융, 하나에어로, 삼성생명. 코스피 100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KB금융, 신한지주, 하나열.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코스피든 코스피 100이든 기본적인 탑5 안에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서 그 순서대로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비중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 보면은 삼성전자 27%, 하이닉스 20%잖아. 근데 코스피 100은 삼성전자 30%, 하이닉스 27%.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보유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삼성전자를 좋아한다 하면은 코스피 100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거고, 나는 어, 좀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냥 코스피, 그냥 코스피 ETF를 선택하는 거지. 그럼 코스피 100 이거를 지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 보유 비중을 확인하는 이유는 특정 종목에 너무 몰려 있지 않나, 한 곳에 이렇게 집중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ETF도 이 물론 리밸런싱을 운용사마다 펀드 매니저마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종목에, 아까 삼성전자의 코스피 100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너무 몰려 있잖아. 그런 식으로 너무 몰려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돼. 왜 ETF도 결국엔 너무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펀드 매니저나 운용사에서 적절히 리밸런싱을 뭐 분기마다 아니면 월마다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해요. 너무 비중이 높지 않게끔. 하지만 그거를 체크를 꼭 한 번씩은 해줘야 변동성이나 이런 수수료 이런 부분 집중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ETF도 결국엔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ETF는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같은 주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런 코스피 100 이걸 지수라고 하잖아. 지수가 뭐야? 쉽게 생각하면 지수는 이 투자 시장, 우리가 얘기한 이 시장의 체온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강세장의 이 건강도, 약세장의 스트레스 리스크 이런 거 하듯이 이런 국장의 체온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이러면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들, 좀 전에 봤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현대차, 네이버 이런 식의 대장들, 시가총액 높은 애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게 지수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 그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이 말이 대표 주식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졌다는 뜻이지 모든 주식이 올랐다는 뜻은 아니야.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주가 지수는 그냥 우리 반의 평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5천이 갔다 6천이 갔다. 우리 반 평균이 80점이다 85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즉 각 섹터별로 뭐 자동차가 95점, 반도체가 88점, 은행이 7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는 게 주가 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평균에 따라서 ETF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어, 그 보유 비중,
그 ETF에 들어가 있는 보유 비중이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ETF 투자할 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 ETF는 이 ETF는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 건지. 그러니까 지수형 ETF. 지수형 ETF가 뭐냐고? 그거야. 지수 플러스 ETF.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S&P 500이라고 들어본 것처럼 이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추종하는 ETF라는 거야. 목표는 단순해. 펀드 매니저들이 풀이 오를 것 같으니까 몰빵하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의 돈이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지수 움직임에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편입 기준을 가지고 그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그 ETF의 가중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골고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섹터에 치중되지 않게끔 지수 ETF, 인덱스 ETF는 섹터의 균형을 맞춰서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하는 이 규칙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처럼 그냥 너희들처럼 감정에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초보자들은 지수형 ETF를 볼 때 5가지 정도를 고르면 돼.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코스피, 코스닥 거의 이게 중심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늘 얘기하는 S&P 추종하는 VO, 뭐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다우를 추종하는 디아, 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장으로 따지면 코스피를 선택할 건지 코스닥을 선택할 건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지수 ETF가 어떤 규칙으로 종목을 고르는가, 상위 종목이 얼마나 비중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펀드 ETF의 규모, 시가총액과, 그리고 이 ETF는 항상 이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해주는 거잖아, 대신. 그러니까 수수료를 줘야 돼. 우리가 하는 거래 수수료 말고도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정도는 체크를 해야 돼. 여기도 보면은 이 토스증권 들어가면은 이 운영 보수, 뭐 괴리율 이 정도도 체크하면 좋지. 물론 배당도 체크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번은 보유 비중, 2번은 시가총액. 이거는 개별 주식도 똑같고 ETF도 똑같은 이유는 시가총액이 많다는 건 주식 수가 많다는 거야. 주식 수가 많다는 건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그렇지만 ETF도 시가총액을 꼭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게 수수료와 뭐 계리율 정도 체크하고, 거기다 뭐 배당까지 체크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 ETF를 이름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름만 보고 사지는 마. 자,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ETF 체크리스트, 쇼츠도 만들어 줄 거야. 절대 이름만 보고 살지 마. 뭐 이름이 그런 거 있잖아. 뭐 누가 추천하는 ETF가 있다, 이런 게 새로 생겼대더라 등등등. 그런 이런 포장지만 보고 사면 안 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체크를 해야지. 겉모습 누가 추천해 주고 방송에서 나오고 하는 그런 이름만 보고 ETF를 고르지 않았으면 해. 이 들어가 있는 구성에 따라서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안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지수형 ETF 말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액티브 ETF라고도 있어. 즉 어, 여기 나온 것처럼 패시브, 이것 때문에 자 패시브 인덱스 ETF와 액티브 ETF라고 있어. 그러니까 액티브 ETF는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가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판단해 가지고 종목과 비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지수형 ETF, 패시브 인덱스 ETF, 인덱스 ETF 같은 경우는 KTX 기차같이 정해진 철로에 따라서 시장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야. 그냥 그때그때 교통 상황에 따라서 여기 좀 막힙니다.
우회할까요? 그래서 좀 우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를 시키는 거지. 반도체가 좋으면 반도체 비중을 높이는 거고, 조선이 좋으면 조선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약간 펀드 매니저의 운용에 따라서 또 틀려지기 때문에 이 인덱스와 액티브 ETF는 조금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되게 잘하면 액티브 ETF는 성과가 클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스와 택시로 비교하면 되겠지. 버스는 고정된 노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없지만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지만 이 액티브 ETF는 택시야. 그래서 정체된 구간이 있고 좀 더딘 구간이 있으면 좀 더 빠른 길로 우회를 찾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턴이 있지만 그 빠른 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오히려 빠른 길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해보면 빠른 길이라고 글로 빠졌는데 더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런 우회 경로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수수료 부분이 좀 더 비쌀 수가 있어. 그래서 수수료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돼. 자, 이제 실제로 내가 ETF를 고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순서대로 1번, 무엇에 투자하는 ETF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상위 종목들, 아까 얘기했던 보유 비중 탑 10, 이거의 비중이 너무 높진 않은가? 그리고 총 보수, 비용, 이런 수수료 부분이 내 거래 여건에 맞는가? 왜냐면 어, 소액으로 ETF를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운용 보수나 수수료가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뭐 연금저축이든 ISA 계좌든 이런 데에서 이제 조금 크게 뭐 100주 단위, 뭐 1000주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들어갈 경우는 수수료가 엄청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수수료 부분도 내 여건에 맞게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맞는가?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야. 내가 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원하는가? 그냥 시장 수익률과 적정하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연평균 수익을 대충 정하는 거지. 나는 5% 정도면 적당해. 아, 나는 그래도 10% 이상은 먹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상황에 맞고 내 목표 그 수익률에 맞게끔 ETF를 골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야 내 투자 목적과 맞는지가 되게 중요해. 남들이 좋다고 하는 ETF와 네가 좋은 ETF는 틀린 거야. 내가 그 부동산으로 비교를 많이 해주는 것처럼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아파트라도 내 상황과 안 맞으면 나한테 좋은 아파트는 아니야.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좋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만 뭐 너무 내 회사와 너무 멀거나 우리 아이 학교와 너무 멀거나 그러면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른다 해도 그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장기로 원하는지 배당을 원하는지 안전을 원하는지 등등등 이런 거를 정해야 돼. 그래서 이 로드맵 5단계 보다시피 투자 대상을 먼저 정하고 보유 종목을 체크하고 집중도, 비중을 체크하고 그리고 비용과 유동성, 아까 얘기했던 액티브나 지수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 이런 거를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나이에 맞게끔 좀 공격적인 그러니까 젊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뭐 슈드나 이런 고배당주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는 조금 액티브하게 성장을 원하는지 그런 거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 목적이 먼저 정해져야 ETF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국장을 선택할 건지 미장을 선택할 건지 모든 거를 어울릴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ETF는 과일 바구니, 분산된 바구니고 이 인덱스, 지수라는 건 시장 방향을 측정하는 체온계 같은 거다. 그리고 이 ETF의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보유 종목, 수수료 등등 시가총액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본적인 이 ETF에 대해서 이론과 뭐 이런 설명들을 가볍게 했는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주린이 돈타 강사 1편 반응이 좋으면 2편은 이제 이 실질적인 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S&P, 나스닥 이런 지수들을 어떤 ETF를 골라야 되고 어떤 ETF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거를 2탄에서 준비를 해볼 테니까 그것도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제일 중요한 건 댓글을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주린이와 주태아들 이 영상으로서 ETF에 대해서 한 걸음 쉽게 나갈 수 있었으면 내가 감사하고 댓글에 좀 더 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줘. 그러면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알려줄게. 그럼 돈타 강사 2편, 주린이 2편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뿅!